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주민내거리 이혜정입니다. 6월은 역사적으로 큰일이 많았던 달인 것 같아요. 얼마 전 60 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때도 6월이죠. 아직 6월은 초반인데 이번 해 6월엔 어떤 역사적인 일이 생길까요? 코로나19의 종식? 이런 거면 참 좋을 텐데요.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더라도 2020년 6월은 기분 좋고 행복한 달로 기억되면 좋겠네요.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준비한 서울시 참여예산 평가회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4차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울시에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에는 현재 1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복지예산분과 경제 일자리분과 문화관광분과 환경공원분과 도시안전교통주택분과 등으로 나누어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올해 진행되는 서울시 참여예산 분과회의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위원회 주신 거에 대해서 짧게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문재원 선생님께서 오는 6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조금 일찍 6.15 남북공동선언과 평화통일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KCNTV 한중방송 전기륜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6.15라고 얘기했으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에 지금 2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방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기대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1945년 분단 이래 최초의 그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러면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까요? 네.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면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은 통일 문제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남북은 남측이 제안하는 연합제와 북측이 제안하는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지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일 주요한 부분이 아마 이산가족 상봉이 같습니다. 네.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주 만나서 하루라도 생전에 우리 통일을 기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만나서 교류하고 우리 마음을 전달하면서 우리 양국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금방 그렇게 통일이 될 것 같았는데요. 통일로 가는 길은 참 험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한 후에도 10월 4일에 공동선언 또 4월 27일에 판문점선언 9월 19일에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마다
남북에 좀 훈훈한 기류가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동포들도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서로 손잡고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또 중국 동포들도 함께 모여서 TV 시청하면서 서로 손뼉 치고 응원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남북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국 동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자신 있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제중 동포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이 경제, 문화 등 이런 방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서로 비슷한 체제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소통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중국하고 함께 우리 남북, 중국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측에서는 북한하고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서 하는 부분들 좀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민속 장기입니다. 바둑처럼 두는 장기가 있는데 장기를 북한과 중국에서는 교류하면서 서로 지금 장기를 두는 이런 시합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문화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장기 선수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장기 대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 협력에서도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대통령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도 있는데 저도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지금 2기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체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요? 네.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있고 우리 국내외의 큰 도시에는 거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이 자문회의에서 응원도 하고 행사 진행을 하는 데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7일에는 서울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발걸음 재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 동포 이야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요. 중국 동포들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현재 지금 중국 동포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을 다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측에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북에 전달하는 데도 좋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 북한의 소식을 전하거나 남측의 소식을 북에 전하거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지금 북한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것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까지 결합한다면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는데도 아마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의 어떤 가교 역할을 중국 동포들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가 아마 효과가 제일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남북이 조금 아쉽게도 사이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옆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엄청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 어떤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도 여기서
통일 골든벨이라는 이런 행사도 조직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통일 골든벨이요? 네. 네. 타방송에서 우리 골든벨이라고 있죠. 네. 도전 골든벨인데 이거 유사하게 통일에 대한 이런 관한 내용으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DMZ 탐방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여기 도라산 전망대 같은 데는 중국 동포들이 자주 다닙니다. 가서 북측을 건너보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도 다녀왔는데 여기 비무장지대 처음으로 개방한 데 있잖아. 네.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그 지역의 넓은 땅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지금 마음대로 오갈 수 없고 잘 다루지도 못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중국 동포들이 어떤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신지. 중국 동포들이 남북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쪽의 좋은 점, 북측의 좋은 점들을 서로 전달하면서 네. 상대방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알리는 이런 역할 또 거기에서 경제 협력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다. 또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앞으로는 더 가까워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잘 전달하면서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대회 같은 것도 조직하면서 직접 가서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함께 6.15 남북 공동선언 즈음의 통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